네, 안녕하십니까. 룬스타 투자운용부 전문가 김봉진입니다. 자, 오늘 첫 번째 강의고요. 돈을 잃지 않는 주식 투자에 대해서 이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 건데, 오늘은 그 첫 번째 순서로 투자 분석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투자 수익률을 얻기 위해서는 투자 분석이 이제 첫 번째 진행이 되어야 되는데, 그 과정을 어떻게 좀 살펴보는지 요 내용에 대해서 편하게 한번 살펴보고요. 일단 과연 돈을 잃지 않는 주식 투자 있을 것인가? 제가 유튜브에서 몇 번 검색을 해봤습니다. 재밌는 내용인데요. 돈을 잃지 않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검색을 해보니까 뭐 특별히 도움이 되는 내용은 없었어요. 뭐 잘못된 투자 습관 때문에 돈을 잃는다. 아니면 뭐 돈을 잃을 수밖에 없는 5가지 이유. 나는 돈을 안 잃는 주식 투자 검색을 했는데 뭐 어쨌든 돈을 잃을 수밖에 없다고 써놨습니다. 그 이유가 이제 뭔지 이렇게 살펴보니까 뭐 잘못된 투자 시간, 아무래도 이제 보유 기간에 맞는 매매가 아니다. 무슨 얘기냐? 투자 기법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주로 이제 가치 투자 장기적인 관점에서 설명을 했는데, 뭐 짧은 시간 내에 돈을 벌려고 하다 보니까 투자 시간이 좀 맞지 않아서 뭐 손실을 보게 된다. 그런 내용들이 있었고요. 뭐 쭉 있었는데 아무래도 저는 봤을 때 이런 것들입니다. 이제 돈을 잃을 수밖에 없는 5가지 이유. 이상한 목표 수익률. 뭐 혼자만의 생각으로 나는 오늘 시장 빠졌는데 2% 빠졌는데 나는 오늘 한 상한가 갔으면 좋겠어. 이런 것들 있죠. 뭐 전혀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 거. 그런 것들 때문에 이제 돈을 잃게 되는데, 그럼 이제 돈을 벌 수 있는 방법, 주식 투자하는 방법에 대해서 검색을 해보니까 뭐 유튜브의 첫 번째 화면에 그렇게 도움이 되는 내용은 없었어요. 계좌 개설하기, 미국 주식 사라, 뭐 싸게 사는 방법, 제가 다 이게 달아놨는데, 계좌는 이제 은행 가서 만드시면 되고요. 굳이 뭐 동영상 안 봐도 됩니다. 뭐 미국 주식을 사라, 한국 주식 사면 되죠. 미국은 ETF 활용해도 되고, 뭐 싸게 사는 방법 내용 없었어요. 그 제가 이제 유튜브에 어쨌든 결론은 돈을 잃지 않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검색을 해봤는데 결론은 아무런 도움이 안 되더라. 요 내용입니다. 그래서 주식 투자에서 결국 돈을 벌기 위해서는 이제 기본적 이제 뭐 근본적인 내용을 한번 살펴본다는 건데, 뭐냐면은 투자 수익률을 뽑기 위한 도구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투자 분석입니다. 투자 분석을 해서 투자 수익률을 뽑게 되는데, 이 과정을 잘 하면은 이제 돈을 잃지 않고 이제 좀 시간을 내 편으로 만들어서 꾸준히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살펴보려고 하는데, 그 배경 과정 오늘 첫 시간에 살펴보니까 투자 분석을 하는데 이제 첫 번째는 이런 거죠. 경제에 대해서 분석을 하고, 두 번째는 산업, 세 번째는 기업 분석을 하는데, 우리가 흔히 많이 들어봤던 펀더멘탈 분석이라든지 아니면 테크니컬 기술적 분석 이런 것들, 요게 전부라고 생각하시는데 요게 전부는 아니에요. 삼각형에서 보면은 기업 분석 밑에 하단을 이제 구성을 해가지고 우리가 많이 사용은 합니다. 뭐 기술적 분석으로 뭐 얼마 돌파했니, 뭐 이탈을 했니 이런 얘기 나오고, 회사가 돈을 얼마 벌었니 안 벌었니 판단을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 위에는 기업을 분석하기 전에 그 기업이 속한 산업, 그 기업이 속한 국가에 대한 전체적인 경제, 이런 것들을 살펴봐야지 우리가 돈을 잃지 않고 벌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힌트를 얻을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하나씩 살펴보면, 경제 분석 같은 경우에는 이제 거시 경제 변수, 한 국가의 영향력을 주는 거 살펴보게 되는데, 자 여기 이제 종합주가 지수 주봉 차트입니다. 주봉 차트인데 보시면은 2008년 892포인트를 찍고요. 이렇게 주가가 오르고 내리고 등락을 하면서 최근 증시가 좀 안 좋은 상황까지 왔습니다. 오늘 2030포인트까지 왔는데, 자 환율은 여기에요. 원달러 환율. 근데 장기간 2008년부터 10년간 흐름을 놓고 보면 이 원달러 환율은 1,050원대에서 1,200원대를 박스권을 장기간 유지를 시켜줬어요. 그러면 환율을 보고 내가 이제 앞으로 이 주식시장을 어떻게 접근을 하겠다, 살 거다 팔 거다 판단했을 때 보시면 1250원대를 강하게 뚫고 올라오게 되면 증시가 하락을 하게 돼요. 그러면 주식을 앞으로 투자해 가지고 내가 돈을 벌려고 한다면 싸게 사야 되죠. 즉 싸게 산다는 얘기는 지금이 얼마이든 간에 앞으로 주가가 올라올 수 있는 상황, 그런 상황에서 산다는 얘기가 돼요. 그래야지 주식을 싸게 사서
비싸게 팔게 되는데 요 환율이 그 해답을 줍니다. 보시면은 1250원대를 돌파한 이후 증시가 급락을 하지만 보유를 하고 있으면 수익이 나게 되고요. 그 다음에 2010년 요쪽 또 유럽 쪽에서 약간 얘기가 안 좋은 얘기가 나왔어요. 나왔지만 환율이 급등하면서 자, 증시가 다시 바닥을 잡아주고 주가 다시 올라가죠. 지나놓고 보면 여기가 찬스인데 요 당시에는 굉장히 두려워요. 왜냐하면 주식을 계속 빼거든요. 빼고 막 굉장히 힘들게 하다 보니까 막 뭐 힘들어 하는데 어쨌든 이러한 흐름을 알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기회가 된다는 얘기죠. 그 여기 2012년도에도 1200원대 부근까지 왔다가 환율이 떨어지고 주가는 올라갑니다. 그죠? 2016년도에도 1250원대를 돌파한 이후에 환율이 다시 하향 안정화되면서 주가도 올라가게 되는 거죠. 자, 지금 어떻나요? 1200원대 부근 왔어요. 돌파하면은 증시가 한번 출렁거려도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올라갈까요? 내려갈까요? 이제 힌트가 오죠. 올라갑니다. 증시는 올라갈 여력이 훨씬 많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죠. 그러면 환율만 놓고 봐도 앞으로 이제 증시가 앞으로 올라가겠다 내려가겠다 판단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 외에도 뭐 몇 가지 살펴보면 금리, 한국 이제 기준금리가 최근에 지난 이제 2주 전에 좀 내려와졌어요. 그래서 1.50 포인트를 기록을 하고 있고 미국은 조금 높게 유지가 되고 있는데 이런 흐름을 놓고 보더라도 앞으로 증시가 오르겠다 내리겠다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 이게 유안타 증권에서 나왔던 레포트 자료인데 자, 기준금리 갭돼 있죠. 한국 금리와 미국 금리의 차이. 지금 한국 금리가 1.50, 미국은 2.5라고 가정해 봤을 때 지금 상대 금리는 마이너스 1.0 포인트거든요. 그러면 이 상대 금리가 어쨌든 상승하는 구간을 보세요. 자, 이 검정색입니다. 기준금리 갭이 하락을 했다가 반등하는 구간. 기준금리가 상승하는 구간. 즉 상대 금리가 내려왔다가 상승하는 구간. 이 구간. 파란색 박스 구간을 보시면요. 자, 전체적으로 우리는 여기서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를 포착을 할 수가 있어요. 어떻나요? 증시가 바닥을 잡고 올라가지만 상대 금리가 조금 더 높아지는 상황에서는 증시가 급등을 하더라. 언제? 2007, 8년도. 그 다음에 지금도 그렇죠. 2011년도 때도 증시가 바닥을 잡고 반등을 했지만 다시 상대 금리가 높아지는 구간에서 증시가 급등을 하더라. 지금은 상대 금리가 낮아지고 있죠. 아직 미국이 우리나라보다 금리 인하폭이 커져서 1.50 포인트 밑으로 내려오게 되면 1.5 포인트가 기준으로 하고요. 증시가 미국 금리가 더 강하게 내려오게 되면 증시는 여기서 올라가고 하더라도 어떻게 더 많이 오를 수 있다는 것. 상대 금리가 높아지는 구간은 요 구간, 즉 세 번째 상승 구간이 나올 때 굉장히 강하게 반등을 오게 되니까 금리도 향후 내가 주식을 사야 된다면 잃지 않고 투자를 해야 된다면 이러한 흐름에 동참을 해야 됩니다. 분위기를 살펴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경제 GDP 성장률이라든지 경기 뭐 종합 지수라든지 이런 것들을 참고해가지고 이 그림을 보더라도 이게 2018년 8월이에요. 8월 경기 종합 지수가 100포인트 밑으로 하향을 하고 있죠. 100포인트가 의미하는 게 기준점이에요. 그래서 100포인트 아래에 있을 때는 증시가 조금 상방으로 갈 수가 있고 100포인트 밑으로 내려오면은 증시가 하방으로 갈 수가 있고. 그러면 지금 다 어떻나요? 증시가 100포인트 아래에 있죠. 증시는 2018년 1월을 고점으로 주식시장이 내려왔죠. 그래서 그걸 못 보더라도 올 작년 7월부터 계속 7월 이후부터 100포인트를 하회하기 시작했으니까 주식시장은 지금은 많이 내려왔겠죠.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러한 종합지수나 이런 것들이 상승하게 되면은 주식을 해야 되는 상황 이렇게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환율이라든지 뭐 금리라든지 GDP 성장률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참고해가지고 우리가 주식을 한다면 아무래도 이제 돈을 잃지 않고 할 수 있는 여력이 커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경제 분석을 해가지고 내가 이제 주식시장에 투자를 해야 되겠다 판단을 하면 두 번째로 하는 게 이제 산업 분석입니다. 산업 분석이 뭐냐면 이제 경제가 조금 돌아 나갈 것 같다 그러면 어디 산업에 투자를 해야 될까 판단을 하는 거죠. 반도체, 자동차, 조선, 건설 등등등
여러 산업이 있는데 그 중에 제일 빨리 갈 수 있는 게 뭘까? 판단을 하는 거죠. 역으로 생각하면 이 산업, 자동차 산업은 예를 들어서 조선 산업은 예를 들어서 지금 한 작년 4분기 이후 반등을 하고 있는데 나와 있죠. 조선 자동차 금융업종 등은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언제? 작년 4분기부터. 작년 4분기부터 바닥을 잡고 이렇게 돌아 나가고 있어요. 자, MSCI 인덱스 기준으로 12개월 예상 순이익의 증감률을 표시를 한 건데 이게 작년 4분기부터 돌아 나가고 있단 말이에요. 어디 빼고? 반도체 빼고. 아, 그러면 내가 작년 4월부터 투자를 한다면 반도체보다는 조선 자동차 금융업종에 투자를 해야 되겠죠. 왜? 반도체 이익 사이클 도는 게 상승 쪽이 조금 늦어졌으니까 지금은 자동차 조선 쪽을 만약에 샀다면 이제 한번 팔고 반도체 쪽이 돌아 나가면 반도체 쪽을 사면 되겠구나, 이렇게 판단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산업 분석을 그렇게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실제로 보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자, 보시면 자동차 업종이에요. 자, 작년 4월 여기 녹색 여기죠. 녹색 밑에 바닥 이게 만도 주가 추이고요. 여기는 현대차 주가 추이예요. 여기는 현대위아, 여기는 기아차 노란색. 자, 작년 다 4월 11월 달에 바닥을 잡고요. 그러니까 4분기 지금 주가가 반등을 딱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은 뭐 이렇게 올라갔다가 내려오고 올라갔다가 내려오고 뭐 이렇게 하고 있지만은 어쨌든 다 작년 4월 바닥으로 돌아 나가는 겁니다. 왜 주가가 바닥을 찍고 올라갔을까요? 기업들이 벌어들인 돈이 그때 작년 4분기가 바닥이었고 아까 돌아 나가는 거 보셨죠? 그래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진짜 돈을 버는 건가 살펴보면은 환율이 올라갔으니까 자동차 수출하잖아요. 환율 올라가면 좋고, 그 다음에 중국을 제외한, 중국을 왜 제외시키냐면 연결 재무제표에 반영되는 속도가 좀 달라서 그래요. 어쨌든 중국 제외하고 글로벌 자동차 판매량이 증가하니까 자동차 회사가 딴 거 있어요. 차 잘 팔면 실적 좋아진단 말이에요. 실적 좋아지고 환율 올라가니까 바닥 나올 수 있겠구나. 그래서 작년 4분기 이후 바닥 잡았다고 나왔으니까 늦어도 올 초에 잡았으면 이만큼 수익을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제 기업 분석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기업이 더 많이 오를까? 기아차 같은 경우 노란색 여기서부터 이만큼 올랐고, 현대차는 여기서 요만큼 올랐고, 기아차가 더 많이 올랐죠. 왜 올랐을까 하면은 여러 이유가 있는데 이 자동차 업종 중에서 환율에 대한 민감도가 굉장히 높아요. 즉 환율이 1% 상승하면 뭐 영업이익이 한 1,200억 정도 증가한다든지 이런 흐름이 있거든요. 그리고 자동차 판매도 보니까 텔룰라이드 이게 이제 기아차 대형 SUV 이쪽 차량인데 올 1분기부터 얘네들은 판매량이 잡혔어요. 미국 쪽으로 한 가격은 뭐 한 111억 정도 해가지고 쭉쭉쭉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회색 막대 그래프가 미국 시장 뭐 판매 기타 국가고, 빨간색이 미국 쪽 판매량인데 계속 올라간단 말이에요. 근데 현대차 있죠, 펠리세이드, 얘는 미국 시장 판매량은 뭐 기아차보다 좀 작고 기타 다른 국가에는 올 2분기부터 조금씩 판매가 잡히기 시작해가지고 상대적으로 판매량이 좀 작았죠. 그래서 기아차가 훨씬 더 많이 오르는 거예요. 우리가 단순히 봤을 때는 주가가 막 오르고 내리고 랜덤으로 막 움직이는 것 같지만 결국 회사들이 벌어들이는 돈 대비 올라가는 거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투자 분석, 뭐 경제, 산업, 기업 분석을 해가지고 앞으로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거 이런 것들을 사면 되는데 중요한 거는 이런 걸 맨날 분석하면 머리 아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저희가 하는 거고 이제 실질적으로 차트에 녹이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이 그림 하나로 이제 오늘 강의를 마치게 될 건데 보시면은 이거예요. 현대차 같은 경우가 작년 4분기 여기에 영업이익이 바닥을 잡았거든요. 근데 실제로 여기는 잡기 어려워요. 왜냐하면 16만 원 했던 주가가 단박에 9만 2천 원까지 내려왔단 말이에요. 두렵죠. 거의 한 30-40% 이상 급락을 했으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 괜찮을까 하면은 이렇게 투자를 하는 겁니다. 앞으로 이 현대차라는 회사는 쉽게 말해서 매년 돈을 벌어들여요. 안정적으로. 자, 돈을 벌어들인다는 얘기는 이 회사가 망하지는 않는다.
망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이 회사에 돈을 투자하면은 회사는 나에게 그에 합당한 이자, 즉 현금을 돌려준다는 얘기인데, 그게 제가 원하는 캐시플로예요. 이익이 주가가 올라가서 나는 비싸게 팔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런 것들을 파악해 봤을 때 어디서 사느냐가 관점인데요. 저는 이렇게 보면은 됩니다. 제가 이제 하는 건데, 여기 이 구간이죠. 맨 위에 있는 요 빨간색 구간 있죠. 여기가 다음 시간에 자세히 설명을 드릴 거예요. 일단은 이 빨간색 구간에 들어오게 되면은 큰 파동이 돌아 나가는 구간이에요. 큰 파동. 얼마나 큰 거냐? 많이. 몇 년. 아무튼 큰 폭. 자, 요런 구간에서는 주식을 딱 샀단 말이에요. 여기 샀는데 주가가 조금 올랐다 밀려. 무서워서 대부분 팔아요. 17만 원했던 게 14만 원까지 가면 한 번에 뭐 한 달 만에 20% 빠지니까 다 손절 친단 말이에요. 그런 게 아니고, 자, 밀리면 어떻게 산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 가격에 진입했을 때 자동으로 프로그램을 짜요. 그래서 1차 진입 가격 15만 원. 거기서 일정 수익률을 추가합니다. 여기서 반등하면은 19만 5천 원에 팔아야지. 아, 주가가 못 가고 밀리네. 나는 10만 5천 원에 두 번째 매수를 하겠다. 자, 여기가 되죠. 92,500원 찍었을 때 여기. 10만 5천 원에 샀으니까 나의 평균 매입 단가는 12만 7,500원이 되고요. 그리고 목표 가격은 바로 16만 7,500원이 됩니다. 그래서 이 이제 PT를 만들 때 14만 원인데 지금 내려왔어요. 한 13만 원, 12만 원 이렇게 깨고 내려오는데, 여기서 16만 원대까지 현대차가 올라가게 되면, 아, 이 사람은 증시가 뭐 어렵든 내려가든 간에 현대차 같은 거 한번 사가지고 주가가 내려가도 안 팔고 버티다가 한 번 더 사고 결국에는 고정된 수익률을 확보하더라. 즉 손절 없이 시간을 내 편으로 만들어서 돈을 벌게 되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하려면 투자 분석을 해야 돼요. 앞으로 경제가 돌아 나갈 것 같아. 앞으로 자동차 업종이 좀 더 빨리 돌아 나가겠네. 뭐보다? 반도체보다. 그러면 반도체 자동차 중에 현대차를 살까 기아차를 살까 판단을 해야 되겠지만, 저는 이 구간 큰 파동이 돌아 나가는 구간에 들어온 기업들을 가지고 한 번 사고 두 번 사고 해서 고정된 수익률을 뽑게 되는 거죠. 자, 이게 바로 우리가 이제 읽지 않는 투자를 하기 위해서 투자 분석을 하는 방법이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이 차트를 좀 더 자세히 봐가지고 다양한 사례들을 보고 한번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읽지 않는 주식 투자를 하려면 투자 분석이 선행되어야 되고, 그리고 그거를 차트에 녹일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이어서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